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보약밥상 레이디 제인입니다. 오늘부터 봄을 맞아서 보약밥상이 새롭게 단장을 해봤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저희에게 제철 식재료의 영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차윤환 교수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철 식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식품전도사 차윤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보약밥상을 요리해 주실 양준 셰프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철 식재료 보약밥상을 맛있게 요리할 양준 셰프입니다. 네, 우리 양준 셰프님은 또 네. 국내 특급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하셨던 스타 셰프로 유명한 분인데요. 저희한테는 무한도전 셰프로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죠. 맞습니다. 그때 무한도전 뉴욕 편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 혹시 그 영국 드라마 셜록 보셨어요? 베네딕트 컴버배치 닮았어요. 편집해주세요.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 봐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앞으로 보약밥상에서 우리 양준 셰프의 활약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새롭게 단장한 에브리데이 보약밥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4월의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저는 봄이 벌써 빨리 갈까봐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봄이 2주 이상 빨리 왔다고. 그게 저희 그 기상청 처음으로요. 네. 개나리와 벚꽃이 같이 피었답니다, 올해. 그만큼 온도가 빨랐다는 거죠. 저는 꽃놀이 가지도 못했는데 꽃이 벌써 지고 없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금방 여름이 오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봄맞이 잘 하셨나요? 뭐 저는 추위에 좀 약한 편이라 네. 좀 이렇게 겨울이 빨리 지나가니까 좋긴 한데 좀 이번 봄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상기온이 좀 있어가지고 네. 좀 농작물들의 피해가 좀 갈까봐 그게 좀 많이 걱정이에요. 그리고 농부님들을 걱정하는. 식재료를 써야 하니까. 아, 또 뭐 요번에 뭐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뭐 배추 같은 게 네. 풍년이라고 하긴 하는데 또 가격이 하락돼서 아. 좀 그것도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 조개 같은 경우 이제 여름철에는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을 하는데 네. 봄에 날씨가 높을 때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 봄에도 식중독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네, 날씨가 따뜻하다고 이렇게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요. 우리 농수산물도 애용하고 그리고 음식물 위생에 또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약밥상에서 소개할 제철 식재료가 뭐죠? 오늘의 보약밥상 주제 공개합니다. 보약밥상에서 준비한 4월의 제철 식재료는 표고버섯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표고버섯은 장수의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식재료인데요. 고대인들은 표고버섯을 가리켜 땅을 비옥하게 하는 요정의 화신, 신의 음식으로 불렀고, 표고버섯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여긴 중국에서는 표고버섯 장수를 하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표고버섯은 송이, 능이와 함께 사람들이 사랑하는 3대 식용버섯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식품으로 인정! 특유의 감칠맛과 그윽한 향기, 쫄깃한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표고버섯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보약밥상 오늘의 주제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예. 지금부터 표고버섯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름하여 올댓 표고버섯. 두둥. 두 분 언짢은 일 있으시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오늘부터 저희가 새롭게 코너 이름을 런칭을 해봤어요. 네. 올댓 표고버섯 두둥. 귀엽죠? 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표고버섯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두 분 표고버섯 어떻게 잘 드시나요, 평소에? 저는 표고버섯 요리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표고버섯이 쓰임새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요리할 때 즐겨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중국 요리에 들어간 표고버섯만 싹싹 골라 먹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검 표고버섯으로 낸 국물 요리들 잘 먹습니다. 네. 아니, 근데 표고버섯의 이 표고라는 게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그 한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표고를 마고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참나무 버섯. 영어로는 오크 머쉬룸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네. 표고의 한자를 보게 되면은 그 표자가 능소화라고 하는 표와 그다음에 향초라고 하는 고의 합성어로 알려져 있는데 능소화가 조선 시대 때 그 양반가에서만 키우던 그런 이제 꽃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좀 귀한 향을 갖고 있어서 표고라고 이름이 붙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식에서는 스탁을 많이 끓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고 제가 먹기도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좋아하는 다른- 거 맞으시죠? 완전 좋아해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좀 분위기가. 저는 근데 이 표고버섯이요. 사실 색깔이 좀 그러니까 튀하다 보니까 혹시 가을이 제철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봄이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 자연산 표고 같은 경우도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나옵니다. 네. 특히 이제 참나무에서 주로 많이 이제 자생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1957년부터 농가부업으로 권장을 하면서 많이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참나무뿐만 아니라 니기다 소나무 또는 물갯나무, 신갈나무와 같은 다른 나무에도 그 종균을 집어넣어서 인공 재배하는 것이 완성이 되면서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버섯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버섯이 굉장히 이름도 많고 종류도 많고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셰프님 궁금합니다. 그 표고버섯 중에 가장 하얗게 피는 걸 백화라고 하는데요. 가시퍼짐이 거의 없고 육질이 좀 두껍고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랜 겨울을 지나서 봄에만 피기 때문에 되게 좀 귀한 버섯 중에 하나예요. 그 백화 중에 이슬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조금 덜 하얗게 핀 거, 그걸 흑고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아는 보통 표고버섯은 동고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표고버섯인 동고는 가시퍼짐이 한 50%? 네. 그리고 한 60% 정도 되는 건 향고라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무의 종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들에 의해서도 다 다른 표고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참나무에서 자랐냐, 물갯나무에서 자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엄청나게 다양한 표고버섯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아니 정말 표고버섯이면 그냥 표고버섯이지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까 사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힌트도 그렇지만 이 표고버섯이 장수와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요? 네, 표고버섯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좀 건강식품으로 인정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표고버섯이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고 정신을 좋아지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향기로운 맛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최근 연구에서 표고버섯에 대한 성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단백결합 다당체라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에 당이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네. 이것들을 먹게 되면은 면역 증강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항중성지방 그런 효과, 또 항암성, 항산화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효능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표고버섯입니다. 아니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그 한국산 표고버섯이 슈퍼푸드로 선정되기도 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거? 그 16가지 슈퍼푸드들을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일본의 콩 또는 뭐 그리스의 올리브 네. 거기에 한국의 표고버섯이 당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한국의 표고버섯인가요? 송이과 버섯들, 그러니까 송이버섯 같은 것들을 이제 중국과 한국, 일본들이 이제 주로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표고도 보면 이 극동 3국에서 주로 많이 먹는데 한국이 조금 더 그것을 좀 많이 네. 상품화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그 슈퍼푸드로 선정이 된 이후로 그 한국의 표고버섯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표고버섯의 영양 성분은 어떤가요? 버섯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분의 함량이 90%나 됩니다. 네. 그리고 한 2% 정도가 이제 단백질인데요. 그 단백질이 조금 특이하게 비단백태 단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조금 작은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 경우에 소화 흡수가 빠르고요. 또 국물 요리를 내면은 빨리 국물로 녹아서 국물 맛을 좋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의 경우에서 비타민 D, 비타민 B1, 비타민 B2가 많고요.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에고스테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테롤류가 있는데 이걸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과의 기량작용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요. 자외선을 쬐주면 또 이게 체내에서 비타민 D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 많이 먹게 되면 이제 그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얘기를 해서 네. 아토피나 또는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좋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번져 있는데요. 아토피가 좀 이렇게 가라앉아서 정상일 때는 버섯 같은 걸 먹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게 좋지만 아토피가 확 지금 올라왔을 때는요. 네. 그거 먹으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이거 면역체계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토피가 지금 확 올라온 학생들한테 그걸 먹이면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도 있죠. 아니 갑자기 너무 머리가 아파졌어요. 표고버섯이 몸에 아무튼간에 굉장히 좋고 또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예,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표고버섯이요 사실 향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 특유의 향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 텐데요.
표고버섯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는 좀 말려서 먹을 때가 훨씬 더 맛과 향이 더 좋고요. 그리고 먹었을 때 좀 식감도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표고의 향 성분은 레치오닌이라고 하는 그 황이 들어가 있는 함황 성분인데요. 네. 이것들이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수분이 90%에서 10%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분이 농축되겠죠. 네. 두 번째는 건조 과정 중에 효소 과정이나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향과 맛 성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국물 낼 때는 건조한 표고시 최고입니다. 아. 네, 그럼 이제부터는요, 표고버섯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보약밥상 OX! 두둥. 그러면 지금부터 네. OX 문제를 통해서 표고버섯에 대한 어떤 숨겨진 내용들을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갈게요. 표고버섯은 식물이다. 자,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하나, 아니에요? 둘, 셋. 자, 표고버섯은 식물이 아닙니다. 흔히들 이제 땅에서 자라니까 네. 그 식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미생물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도 아니고요. 곰팡이 쪽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이걸로 맞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 자취하던 그 오. 학교 친구가 버섯을 키워가지고 아, 대학 그러시구나. 자기 거기 있잖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예. 본의 오. 아니게 버섯을 키워가지고 제가 오. 그때 버섯이 식물이 아닌 걸 알게 그래서 됐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곰팡이가 많이 자라면 발꼬락내 나고 뭐 좀 그런 냄새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버섯도 그런 향이 비슷하게 나서 어린 친구들이나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것도 그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고버섯은 크기가 클수록 좋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자, 하나, 둘, 셋. X. 자, 정답은 X입니다. 왜요? 역시 셰프님이 잘 푸시네요. 클수록 비싼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연송이를 보더라도 핀 거는 완전 하품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크긴 크지만 가격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하면서 탄탄하고 피지 않은 거 그게 훨씬 상품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기둥도 먹는다. 자, 하나, 둘, 셋. 먹는다. 역시. 자, 정답은 옵니다. 네,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기둥 부분이 약간 딱딱하기 때문에 조직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갓하고는 다른 또 어떤 그 향미 성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물 요리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제 프렌치 전공인데 프랑스에서는 스탁을 많이 써요. 근데 네. 스탁에는 특히 이런 표고버섯이라든지 모렐이라 예. 버섯 종류들을 스탁을 많이 써서 다양한 소스류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 식재료 중에 하나기도 하고 스탁을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당연히 먹죠. 아니, 근데 프렌치 이제 전공하셨으면 불어 잘 하세요? 발음 똑바로 하세요. F 발음 똑바로 하세요. 프렌치. 네. 프렌치 잘 하시나요? 부부자 플랫폼. 한국말보다 더 잘하시네요. 한국말은 잠깐 서툰감이 없잖아 있으신데. 프랑스로 보낼까요, 그냥? 그러니까요, 역시. 좀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표고버섯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 뭐가 있을까요? 버섯은 매우 매력적인 식재료입니다. 네. 맛, 향, 색들이 정말 독특하고 다양한데요. 근데 막상 다른 식재료들하고 보면은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적인 충돌이 없고요. 또 영양적으로 그 미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육류와 채소하고 또 다른 영양 성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먹었을 때도 또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의 경우는 정말 어떤 거하고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렇게 뭐랑 충돌나는 것보다는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식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생으로 먹어도 좋고 또 말려서 먹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조리하면 가장 좋을까요? 그 생표고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네. 육류 요리에 이렇게 곁들이면 좋고요. 그다음에 건표고는 그 수용성 영양소가 많이 우러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물 요리들 그런 쪽에 같이 쓰시면 좋아요. 버섯에는 항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좀 섭취를 하려면 말린 표고를 이렇게 불려놓으면 색이 이렇게 갈색이 돼요. 갈색이 네. 되면 그 성분도 다 우려져 나오거든요. 그걸 조리에 이용하면 그런 항암 효과가 있는 그 영양소도 섭취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간을 싱겁게 해서 네. 이렇게 국물 같은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끝까지 다 마시면 좋아요. 네, 몰랐던 사실들도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표고버섯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준 셰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양평에 와 있는데요. 아, 공기가 정말 좋긴 좋네요. 저 오늘 미션은 뭐죠? 아, 진짜 이건 뭡니까? 유치하게, 진짜. 또 이런 걸 또. 아, 진짜. 대단하다. 자, 오늘의 미션은, 자, 봅시다. 아, 최고의 표고버섯을 찾아랍니다. 보약밥상 4월의 식재료는 신의 작품이라 불리는 장수의 아이콘 표고버섯인데요. 신선한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는 산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찾은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에서는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로 표고를 키운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농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표고버섯을 좀 찾으러 왔거든요. 아, 표고버섯. 네. 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여기는 표고버섯이 없고, 여기 표고버섯이 없네요. 네, 이거는 지금 표고버섯을 따기 위해서 참나무를 잘라다가 종균을 접종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 이건 그냥 버섯이 이제 여기다 종균을 접종을 해놓은 거네요. 예, 종균 접종을 해서 내년에 이제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스티로폼이네요, 이게? 아니요. 이건 스티로폼이 아니라 제가 네.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종균이에요, 버섯 종균. 아, 이게요? 예. 네. 이렇게 빼서 오시면 이게 종균이거든요. 아. 요거를 이 나무에다 넣어갖고 배양이 돼야만 예, 버섯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지금 그 초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럼 얼마 만에 버섯이 한 나오는 거예요? 1년 6개월 정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1년 6개월이나? 예. 아, 그래서 손으로 저기 해도 돼요, 예. 아, 톱밥에다가 균을 배양시키는 톱밥에다가 배양을 해놓은 거군요. 예. 그럼 이건 왜, 스티로폼은 왜 있는 거예요? 스티로폼은 이 종균이 다른 균에 약하기 때문에 다른 균을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스티로폼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아, 입구에 막아놓는 예, 거예요? 예. 다른 균이 안 들어오게 하게 예, 돼요? 예. 아. 참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식물처럼 보이는 표고버섯은 미생물에 속하는 균류로서 포자를 퍼뜨려 번식을 하는데요. 농장에서 한꺼번에 키울 때는 수확하기 한 해 전에 미리 표고버섯의 종균을 참나무에 이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표고버섯은 한번 수확하기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을 들여야 하는데요. 참나무 토막을 말리고 종균을 이식하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구멍에다가 넣고 꽉 눌러줘야 돼요? 네, 딱 눌러.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꽉 누르면 돼요, 이렇게? 네. 아, 이건 별로 어렵지는 않네. 한번 타면 손가락 아프고 다. 아, 계속 하면 손가락이 아파요? 저 표고버섯 여기 이렇게 재배하시는데 평상시에도 표고버섯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죠. 아, 뭐 어떻게 드세요? 그냥 뭐, 엄마도 먹고 찌개도 넣어 먹고 그렇지. 아, 찌개도 넣어 먹고 초장에 찍어 먹고요. 삶아서. 참나무 토막 하나하나에 일일이 손으로 표고버섯 종균을 이식한 참나무는 비닐하우스로 옮겨져 습도를 유지하는데요. 지난해에 미리 종균을 심어놔서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 비닐하우스로 가봤습니다. 아유, 근데 버섯이 정말 많네요. 예, 어우. 많이 있죠. 이거 어느 정도 자라야 수확을 합니까? 아, 수확은 지름이 종이컵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면 수확을 해요. 종이컵. 예, 그냥 예. 우리 커피 마시는 그 종이컵이요. 예. 어떤 게 좀, 버섯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표고버섯은. 버섯도 이제 상중하 따서 또 여러 가지인데 이제 네. 제가 하나 따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보면 요 갓이 네. 이렇게 안 보라진 게 최고 상품이고, 아, 그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중품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갓이 그 동그랗잖아요. 네, 버섯이. 되게 동그랗네요. 예, 네. 요게 이제 상품이고, 네. 또 색깔로 따지면은 네. 하얀 색깔. 네.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그건 해서- 하얗네요. 네네. 요거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백화고라 그러거든요. 네, 시중에 네. 백화점이나 이런 저기에 가면은 요게 비싸잖아요, 백화고. 백화고가. 예, 요거는 이제 흑화고라 해서 수분이 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이 좀 비싸고 아, 이거요? 소비자분들이 이게 아, 향이 확 나네요. 표고로 쳤을 적에 최고 좋은 버섯이라고 치면 돼요. 아, 백화고요? 예. 아, 색깔이 완전 틀리구나. 예. 이게 좋은 거예요? 예. 비싼 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그 색깔에 요렇게 물건이 나오면은 네. 엄청 비싼 거죠. 네. 아, 근데 되게 단단하네요. 이게 단단해야 좋은 예. 건가요? 아니, 단단해요. 보면 이게 수분이 빠지면은 표고는 이건 거의 건조가 많이 된 거니까. 아, 상대적으로 얘는.
건조가 많이 된 거고 얘는 이제 건조가 덜 돼서 이렇게 안 아, 갈라지는 더 거거든요. 단단하구나. 네, 기후 차이에 인해서 아.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 양평 표고버섯에 뭐 좀 좋은 특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물론 다른 데도 갔겠지만 여기 양평은 특히 기후 차이가 아침하고 저녁하고 심해갖고 표고버섯이 아. 단단하고 네. 육질이 단단하고 또 맛도 좀 좋아요. 왜냐하면 이 온도가 똑같아지면은 표고가 이 물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에 좋고 또 영양분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이 백하고랑 흑하고가 있잖아요. 예, 예. 백하고는 언제 나오고 흑하고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이 백하고는 봄에 그러니까 4월 초서부터 4월 말 그 사이에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온도차가 10도 이상 아침하고 저녁 10도 이상 차이 났을 적에는 봄에는 이렇게 하얗게 되고 네. 가을에는 또 늦가을에 10도 차이가 또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 가을에 그 저것 때문에 이렇게 초콜릿색 나는 흑하고라고 해서 그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두 개가 맛의 차이가 있나요? 아니 맛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육질로 봤을 적에는 음, 이 봄에 백하고가 더 낫고 흑하고는 약간 좀 그런 맛은 좀 덜하죠. 감칠맛이. 아, 봄에는 좀 육질이 흑하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 더 예. 가격이 비싼 거예요? 예, 예. 아, 근데 향이나 맛의 차이는 크게 없고요. 예, 예, 예. 아. 여기저기 빽빽하게 자리한 참나무에서 올라온 신선한 표고버섯을 찾기 위해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좋은 표고버섯은 다 자란 갓의 지름이 종이컵에 담길 정도의 크기이고 갓이 많이 퍼지지 않고 육질이 단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 그럼 이거 버섯 어떻게 따야 되는 거예요? 따는 방법이 아, 어떻게 이거 되죠? 뭐 버섯 따는 건 힘든 거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네. 이렇게 갖고 이 대가 있어요. 대를 네. 잡고 이렇게 제키면은 이 뿌리째 이렇게 뽑혀져 나와요. 아, 대를 잡고 저렇게 네, 한번 이렇게 따봐도 돼요? 한번 따보세요, 한번. 그 이렇게 제키세요, 옆으로. 옆으로요? 예. 예, 그렇게 딴 따면 거예요? 예, 예. 제대로 잘 땄어요? 예, 예. 아, 이게 뿌린 거예요? 아, 이게 뿌리인데 이거는 뭐 무해인 게 아닌 사람한테 네네네. 이거는 나무 껍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 나무 이런 거 먹어갖고 네. 잘못된 나무 껍질이고 요 하얀 게 이제 종류에서 뿌리예요. 이게. 아, 힘이 상당히 좋네요. 아까 예, 나무 예. 껍질도 예, 뚫고 껍질 나오고 따세요, 막. 예. 여기도 한번 따보세요, 따볼까요? 예. 예. 아, 오늘 좋은 체험하는데? 예. 그렇게 아, 따시면 돼요. 어렵진 않네요. 따는 예, 게. 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 한번 지금 바로 먹어도 돼요? 예, 예. 한번 아까 뭐 드셔보세요. 무농약에 뭐 예. 못 인증받았다니까. 믿으시면 저도 주셔도 돼요. 아, 아, 육질이 진짜 탱글탱글하고 향이 입에 확 퍼지네요. 예, 예. 어우, 진짜 제가 먹어본 버섯 중에 제일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리사잖아요. 예. 아, 이거 가지고 지금 썰어가지고 마늘 양파 볶고 확 볶아갖고 먹었으면 좋겠다. 향이 진짜 좋아요. 아, 이거 드셔보세요. 아, 백하고요? 예. 아, 육질이 틀리다. 예. 그쵸? 예. 그리고 이게 단맛이 날 거예요. 한번 드셔보면 단맛이 날 거예요. 아, 그래서 왜 백하고 흑하고 틀린지 알겠다. 예. 특징이 강화표고여가 지금 주산지에서 장목반으로 되어 있는데 강하면 양평군의 이 대표 작물인데 이게 맛이 달아요. 이게 씹으면 아, 그냥 씹으시면은-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네. 그냥 먹어도. 진짜 단물이 나오고. 예. 아, 이 씹는 식감, 텍스처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아, 이게 틀리구나.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건 정말 진짜 싼 거였나 보다. 금방 딴 표고버섯은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우러나고 향은 물론 식감까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음식을 할 때도 맛을 보기 전에 냄새가 좋으면 맛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표고버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흑하고 백하고 가릴 것 없이 그윽하고 향긋한 향이 일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참나무 원목뿐 아니라 톱밥을 이용해서 표고버섯을 키우는데요. 톱밥에서 자라는 표고버섯은 비교적 동일한 모양으로 수확이 가능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 이 갓 크기에 따라 예. 맛도 틀려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거나 이 갓이 폈다고 해서 네. 맛은 틀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왜 같은 성분인데 네. 이게 이제 나무에 눌리거나 네. 쉽게 해서 이게 이제 이 버섯도 한번 쫙 나올 때 이제 힘이 떨어지면 이렇게 작게 돼서 이렇게 패고 네. 이렇게 안 피고 그러는 건데 맛은 이거나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상품성에 사람이 요즘 그러잖아요. 보기 좋은 음식이 아. 먹기도 좋다는 그런 저기 때문에
그 좋은 걸 찾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맛은 다 똑같아요. 아, 그 같이 피거나 안 피거나 맛은 똑같은데 예. 보기가 안 핀 게 좋으니까 상품성이 예. 높다는 거죠. 예, 예. 아,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구나. 비타민 D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표고버섯은 우리 몸에 좋은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약밥상의 미션 최고의 표고버섯을 찾아라. 과연 오늘의 미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드디어 제가 최고의 버섯을 찾았습니다. 봄에는 백화고가 제일 좋고요. 가을에는 흑화고가 제일 좋은데 최상의 품질은 이렇게 가시 동그랗고 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육질이 단단한 게 최상의 품질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미션 완료! 오늘 표고버섯을 이용한 첫 번째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네, 오늘은 표고버섯을 이용한 라면 무침입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양 셰프님과 저의 첫 만남이니까 네네. 궁금했던 것들을 여쭤볼게요. 네. 일단 외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냥 공부는 뭐 짧게 프랑스에서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두바이, 일본, 뭐 독일 이런 데서 거의 바닥에서 생활했죠. 뭐. 아니 그래서 아까 괜히 막 제 영어 발음 같은 거 지적하시고 보니까 약간 외국 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발음은 제가 최고니까. 딱 아니 아까 얼핏 듣기로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던데. 외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더라고요. 아, 아주 그래요? 또 there is 뭐 이런 식으로 there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주잖아요. 자, 첫 번째 요리. 자, 이제 첫 번째는 면을 일단 삶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차갑게 먹는 요리예요. 근데 네. 삶아서 식힐 거예요. 네. 일단 끓는 물에 물이 끓기 시작했거든요. 네. 끓는 물에 넣고 뭐 라면은 다 할 줄 아니까. 아, 그럼요. 라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아, 저 라면 진짜 잘 끓여요. 라면 면이 잘 익었네요. 자, 일단 라면이 네. 너무 많이 익히면 안 되니까 한 3분의 2 정도 익혔을 때 네. 식혀주면 약간의 내열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적당하게 익을 거예요. 오늘 주제인 표고버섯은 어떻게 다듬냐면요. 일단 대를 떼요. 이렇게 네. 떼면 이렇게 쏙 빠져요. 이렇게 쏙 빠져요. 네. 이건 깨끗이 씻어서 이때는 씻으셔도 돼요. 깨끗이 씻어서 뭐 스탁을 끓이거나 육수를 뽑을 때 이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섯은 절대 물이 닿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균이 있거든요. 균 네. 자체거든요. 그래서 좀 물이 닿으면 빨리 시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털어주거나 네. 솔 같은 걸로 털어주거나 그래도 좀 못 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여기 보면 안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렇게 딱 손가락이 들어가요. 네. 잡고 이렇게 그냥 벗겨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왜 벗기지 않은 채로 사용해도 되죠. 무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거의 벗기지 않습니다. 그냥 양송이 버섯 있잖아요. 네네. 그건 많이 벗기거든요. 근데 얘들은 뭐 여기에 농약을 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네. 먼지만 털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썰어줍니다. 그냥 네. 길게 항상 강의 같은 거 하면 어떻게 썰어요 물어봅니다. 몇 미리 이런 거. 자, 0.3mm로 썰겠습니다. 정확한 건가요? 뭐 거의 비슷해요. 네. 자, 이렇게 썰고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건 이번에 그냥 깨끗하게 털었으니까 네. 턴 상태 걸 그 모양 그대로 한번 썰어볼게요. 두께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근데 그러네요. 딱 보면 이 약간 벗겼을 뿐인데 그만큼 로스가 많다는 거죠. 낙지는 네. 한 마리만 사용할게요. 네. 낙지가 만약에 집에 없다면 뭐 밤에 야식 간단히 해 먹고 싶을 때 굳이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상관은 없고 만약에 없으면 오징어는 많잖아요. 네. 또 오징어를 넣거나 아니면 뭐 조개를 넣어도 되고요. 굳이 그냥 해산물 중에 지금 제일 맛있을 만한 걸 그냥 찾은 거예요. 이렇게 왜 다리를 해산물을 썰어서. 굳이 넣어준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채소류만 많으면 영양분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니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썰어주시고 낙지 같은 거 써실 때 칼 안 들면 이렇게 하다가 확 베요 손을. 그러니까 칼 잘 드는 걸로 하시고 네. 될 수 있으면 사시는 데서 썰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낙지 썰다가 손 많이 베요. 지금 보면 아무래도 안 좀, 썰리잖아요. 네, 이렇게 썰기가 막. 좀 힘들다 네. 보니까.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부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부추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본인이 기호에 맞게 얼마 정도 썰어라 그런 건 없고요. 네. 보통 프랑스 음식은 선과 열을 되게 중요시해요. 같은 크기냐 아니냐 막 이런 걸. 오.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이유가 있나요? 국민성이죠, 국민성 진짜. 걔네들이 세계에서 가장 발명품이 많은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 있죠. 네. 명품이 많은 나라 그 그렇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두철미한 거죠.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네.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만들어 보죠. 가장 중요한 거라면 어떤 오늘 건가요? 소스. 이건 제가 몇백 번을 해본 거예요. 네. 몇백 번을 해보고 어떤 게 간장, 우리나라 간장을 이용한 드레싱 중에 그러니까 소스 중에 어떤 게 가장 맛있냐 봤을 때 간장하고 설탕하고 식초가 들어갔을 때 가장 맛있었어요. 뭐 겨자도 넣어보고 오만 걸 다 해봤어요. 이게 가장 잘 어울렸어요. 그 중에 비율도 이게 설탕이거든요. 네. 설탕, 간장, 식초가 1대1대1로 들어갔을 때 가장 좋습니다. 다 같은 양을 지금 넣었어요. 네, 동량으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 낙지가 들어가거나 네. 이런 볶음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추장 소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굳이 간장 소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고추장이 흔하니까 간장으로도 한번 해보자. 그런 건 없냐 했을 때 제가 개발한 소스를 곁들였을 때 가장 맛있었어요. 뭐 얼마 대단한 소스인지 한번. 그리고 여기에 마늘찹 있잖아요. 마늘즙이 네.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마늘즙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짜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진 마늘찹을 다진 마늘을 살짝만 넣어줘요. 다진 마늘 아주 조금 네. 넣고 이제 같이 섞어.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시면 돼요. 네. 다음 스텝 알려주시죠. 자, 이제 낙지랑 표고버섯을 볶을 거예요. 네.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을 이제 달군 팬 위에다가 살짝 네. 둘렀어요. 그리고 팬이 달궈지면 네. 살짝 연기가 날 거예요. 네. 보통. 그러면 얘들이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연기가 날 때, 근데 채소류를 할 때는 네. 좀 연기가 약하게 나야 돼요. 강하게 나면 너무 팬이 강한 불에 너무 하면. 네. 달궈졌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줄여야 되는데 보통 이제 주부님들은 그런 걸 보고 다 이렇게 줄이잖아요. 네. 저희는 보통 연기 나는 상황을 보고 그냥 알아서 줄이는 거죠. 마늘을 넣고 살짝만 익히면 돼요, 그냥. 마늘 향 나죠? 네, 엄청나게 그럼 얘는 끝났어요. 지금 올라오네요. 얘는 향만 나면 돼요. 아, 그럼 바로 다음. 네, 향만 나면 끝이에요. 얘의 역할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마늘이 살짝 갈색화가 됐죠? 네. 이때 가장 좋은 향이 나요. 요리를 할 때는 향을 맡아보고 향이 안 좋으면 그 요리는 절대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익혀줘요. 네. 버섯은 금방 익거든요. 네. 아시죠? 낙지를 먼저. 낙지를 넣었을 때는 불을 조금 세게 하세요. 해산물은 센 불에서 익히는 게 좋거든요. 그럼 먼저 볶고 있던 마늘이랑 양파가 타지 않을까요? 낙지가 들어가면서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타지 않죠. 그리고 낙지는 완전히 익으면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살짝만 그 정도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버섯을 넣고 네. 낙지를 마무리 익혀주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낙지가 약간 짜거든요. 네. 소금 후추 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네, 소금을 넣고 후추를 하고요. 그 나중에 간장도 들어가니까 네. 소금 후추 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볶아주시냐면 버섯이 숨만 죽으면 돼요. 부추 썰어놓은 거 있죠? 네. 아, 부추는 생으로 그냥. 네, 열이 딱 네. 맞게 부추를 딱 너무 붙여서 맛있을 것 같은데요? 간에 따라서 내가 볼 때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담아볼게요. 네. 자, 소스는 거의 다 섞였고요. 근데 아까 셰프가 향이 없는 요리는 맛이 없는 요리라고 했잖아요. 맡았을 때 향이 없어요. 네. 향이 진짜 좋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붙어 있는 아까 마늘 양파 볶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자체도 상당히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 긁어서 위에다 올릴게요. 같이. 우와,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자,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 무침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표고버섯을 이용한 두 번째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네, 두 번째 요리는 표고버섯 갑오징어 볶음입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먼저 갑오징어를 먼저 손질을 하죠. 네. 아까는 낙지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그쵸. 또 갑오징어예요. 제가 해산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특히 이런 오징어류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채소류랑 이제 버섯에 네네. 해산물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좀 영양학적인 부분도 그쵸.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크죠. 그게 제일 크고 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인데 고기류보다는 채소를 볶으면은 이 해산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 네. 해산물 많이 먹고 자라서 좀 더 그런 게 또 있겠죠. 지금 방금 의견은 저희 보약밥상의 의견과 무관한 셰프의 개인적 취향임을 네네네. 밝힙니다. 네. 자. 부산 출신이라 그렇대요. 갑오징어는 보통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손질하는 방법은 네. 일단 다리를 잡고 이렇게 뜯어요. 여기를 쭉 뜯겨요. 이렇게 네. 뜯기면 안쪽에는 뼈가 나와요. 뼈 같은 게. 오, 이거 진짜 뼈예요? 네, 뼈예요. 근데 이게 버리지 말고 집에서 나오면 말렸다가 네. 갈아서 상처 났을 때 지혈제로 쓰는 거예요. 오, 상당히 좋아요. 진짜요? 네, 그건 진짜요? 그건 되게 좋은 생활의 상식이네요. 그럼요. 근데 약간 그러면- 원시인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니 피가 나면 좀- 그냥 밴드를 붙이거나 연고를 근데 바르는 거지 왜 이걸 갈아서 화학약품을 쓰는 것보다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애기들한테는 이런 걸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런 화학제품을 자연식품이니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혈이 진짜 금방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껍질은 여기를 잡고 그냥 쭉 뜯어주면 돼요. 네. 그럼 껍질이 없어져요. 이렇게 쏙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살점이 나왔어요. 다리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안 쓰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네. 눈 위까지만, 살짝. 눈 밑에까지 자르셔야 되는데 눈 네. 밑에까지 눈은 같이 잘라버리면 그 눈이 터져가지고 검은색 물이 나와요. 먹물처럼. 네. 그리고 이런 입이에요, 이게. 입도 뜯어주시고 그냥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자르면 되나요? 그쵸. 항상 크기는 뭐 센치 많이 물어보시는데 본인 입의 크기에 따라 먹기 좋은 크기로. 자, 이거 아스파라거스인데 껍질을 네. 까야 해요. 네. 껍질을 까야 하니까 껍질을 깔 이거 때는 뭐예요? 이게 필러라고 감자 껍질 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양이 좀 특이해서 그렇지. 아. 근데 이렇게 생긴 껍질 집에 흔히 있는 그 감자 깎는. 똑같은 건데 모양이 틀린데 이게 편한 건 이렇게 대고 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와, 되게 잘 꺾인다 이거. 네. 이거 아스파라 껍질이 좀 뻣뻣해요. 네, 약간 이렇게 대나무 같이 생겼어요. 까면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보통 데쳐서 넣는데 오늘 볶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얇게 썰 거예요. 빨리 아. 익으라고. 아니면 얘들이랑 익는 속도가 틀려서 네. 얘는 덜 익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막 끝부분이 되게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 있거든요. 이 끝부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얇게 똑같은 그걸로 얇게 썬다고 했잖아요. 네. 거의 그냥 크기 비슷하게만 맞춰주세요. 근데 굳이 아스파라거스를 사용하는 이유 있나요? 아스파라거스가 식감이 좋고 하실 때 이 아삭거리는 그 식감을 지금 식감이 이 중에서 볶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건 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얘를 좀 넓게 천천히 볶을 거잖아요. 네. 그럼 얘만 튀거든요. 이 표고만. 그때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식감이고 그리고 맛이 고소해요. 되게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많이 나요.
제가 뭐 어디 샤브샤브 가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표고버섯 이렇게 나올 때 머리에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갈라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 양념이 더 잘 배이라고 그런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렇게 칼집을 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모양 내는 거예요. 모양. 그냥 의미가 왜? 없어요. 별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쁘게 보이라고. 누구한테? 손님한테요. 단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단지 모양이에요. 그거는 100%. 아, 그래요? 네. 근데 궁금해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맞아요. 많이 네.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시청자분은 그런 이유들도 모르고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파가 왜 파는 하얗고 파란 녹색 부분은 나눠지냐고 물어보는데 네. 그건 저도 몰라요. 진짜 신이 아니니까 신이 그렇게 만든 거고 그것까지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 그만큼 단순한 것까지도 궁금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좀 요리를 하다 충분히 보면 이해해요. 궁금할 그런 수 부분은. 있죠. 네. 자, 이제 준비된 재료를 같이 볶을 하고 차례네요. 이제 올리브오일을 부어요. 네? 올리브오일은 기름이 아니에요. 주스예요. 과일 아. 주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살이 찐다든지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정말요? 불포화 지방산이고 올리브라는 주스에서 짜서 나오는 기름이 올리브 오일이에요. 아. 그래서 스페인이나 제가 스페인에서 직접 본 건데 따서 압착을 한 그 순간 마셔요. 아, 근데- 이걸 그냥 마셔요? 네. 그러면 되게 씁쓸하고 진짜인데 이거 되게 씁쓸하고 입안에 향이 확 퍼져요. 진짜 한국에 이 배 타고 온 거랑 완전히 틀려요. 여러 가지 색깔들이 녹색, 노란색, 뭐 빨간색 다 들어가니까 색깔이 괜찮죠. 네. 보기에도 굉장히 아주 간단하면서도 먹으면 이 파프리카 향과 표고버섯 향 때문에 상당히 맛이 있어요. 자, 이제 버섯을 넣어주고요. 아,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고소하면서 건강할 것 같은 그런. 여기에는 뭐 살이 찔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럼요.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네, 볶음 요리입니다. 소금 후추 간을 하고요. 여기는 후추를 약간 세게 해주셔야 돼요. 왜죠? 후추를 약간 세게 해주셔야 이렇게 뭐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소금 후추 간으로만 하는 채소 요리를 할 때는 그냥 후추를 약간 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별도의 소스 없이 볶아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요리는 뭐 집에서 뭐 별도의 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네 이렇게 한 접시 요리해서 함께 식사로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뭐 영양에도 좋을 것 같고요. 지방질이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에너지원도 되고 영양학적으로도 좀 균형도 맞고. 근데 무엇보다 맛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향이 이 고소한 향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합이 잘 된 거죠. 재료의 조화가 좋으니까. 이거 약간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막 향이 올라오는데 아니 뭐 양념을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맛있는 향이 나요? 불 조절의 테크닉이죠, 테크닉. 양셰프의 테크닉. 잘해야 잘할 것 같아. 아니 무슨 뭐 칭찬을 하려다가도 저 말이 쏙 들어가요. 진짜 지긋지긋해 진짜. 그럴 수 있죠. 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싸울 때 이렇게 싸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표고버섯 갑오징어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표고버섯을 이용한 요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셰프? 오늘 뭐 좀 기분도 좋게 재밌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보약밥상이랑 처음 같이 함께 했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되게 뭐 좀 긴장은 했었는데 네. 또 끝나고 나니까 또 풀리고 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오늘 이렇게 또 멋진 요리도 선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데이 보약 밥상! 밥상.